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통해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의료 서비스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구체적인 이 순방 성과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의 이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의 보도가 이미 좀 됐습니다만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제 뭐 월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조금 부정적인 입장들이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공식적인 입장이 복지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해서 그동안의 특위와 대타협 기구, 또 실무기구, 여야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공무원 개혁안에 대한 이제 그 공무원연금법이 통과 후에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이제 2천만이 넘는 국민의 많은 분들이 관련돼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관련돼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해 주셨고 이 중남미 순방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4개국 순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얻은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4개국 모두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해 각서 내지는 협력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네. 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제약이라든지 의료기기, 또 병원 정보 시스템, 또 원격 의료를 포함한 IT 헬스 분야에서 중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이 세계적으로 8천조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남미가 그중에서도 한 8.4%에 해당하는 670조 원 규모로서 성장률도 평균 성장률보다 굉장히 더 높은 성장을 하는 신흥 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부터 그 중남미 진출을 위해서 보건의료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또 그 중남미에 있는 그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국내에서 연수를 통해서 많은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남미 4개국 이전에 그 멕시코와 에콰도르는 이미 양해각서가 체결돼 있고 이번에 이제 칠레,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콜롬비아는 새롭게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고 페루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고 그동안의 실무자들이 서로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 협력 약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말라 대통령 또 보건부 장관이 굉장히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 재료를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루 같은 경우에는 위생 선진국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의약품의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하게 됐습니다. 이 위생 선진국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의약품 수출할 때 그 나라에서 허가받는 그런 절차인데요. 중남미에는 이걸 간소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절차를 거치면 1 내지 2년이 걸리는 거를 위생 선진국으로 선정이 되면 45일 내지 90일이면 허가 절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9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서 대통령령을 공포하게 돼 있었는데 그 페루 그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90일의 그 입법 예고 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공포를 하게 돼서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 지상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한 제약업체에서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하신 굵직한 성과 중에 하나가 또 원격 의료 분야에 대한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국토 면적은 넓은데 의료인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이런 IT 기술을 의료기술하고 접목한 원격 의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남미 국가마다 갖고 있는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 맞는 맞춤형으로 원격 의료 모델을 개발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민간 병원 간에도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정부 간의 원격 의료에 대한 MOU 외에도 민간 병원 간의 원격 의료에 대한 MOU가 체결됐는데 예.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병원과 페루의 병원이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이 원격 의료에 대한 모델도 개발하고 예. 또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그 사업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병원선에 대해서 네. 앞으로 모델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약정도 체결이 됐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 그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폐쇄율 텔레비전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CCTV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폐쇄율 텔레비전에 대한 설치 의무화가 이번 영유아 보육법에 담겼습니다. 그 네. 외에도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항이라든지 또 보육교사들의 인성 교육 부분 또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 어린이집 개방과 그 학부모 참여 활성화에 대한 조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법이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학대 예방을 비롯해서 보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2월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과 이번 안의 좀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폐쇄율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는 같은데요. 네. 예. 이번에는 이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폐쇄율을 설치하는 의무 면제 조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CCTV 설치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비용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비용 지원 같은 거에 대한 어떤 복지부 차원의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요? 예, 이제 폐쇄율 텔레비전에 대해 설치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네. 예산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니까 그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어찌됐든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군요.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나 이런 얼마를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CCTV 설치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 침해 문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 교사들의 인권 보호 대책은 어떻게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는 이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CCTV 설치할 때 또 관리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를 지키도록 그 준수사항도 저희가 정할 예정이고 또 열람 조건이나 금지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규율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이나 아니면 영상정보 처리기 운영 관리 지침을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지도 점검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예. 어린이집이 근데 그 문제시가 되면서 이게 마치 감시의 대상처럼 비춰진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CCTV 설치 하나만으로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차관께서는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동안에 어린이집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방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에서 보육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 참관권이 보장이 되고 또 이러한 보육에도 부모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열린 우리 어린이집 운영을 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방해서 잘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 많이 알려서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네. 다만 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런 단서 조항이 달려서 논란이 네.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경고 그림은 기본적으로 흡연이 일으킬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경고 그림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금연을 유도하고 예. 또 실질적으로 그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그런 경고 그림을 만들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입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고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이 됐는데 예. 이렇게 개편된 배경이 궁금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서 모든 급여를 받다가 예. 조금 수입이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어서면 모든 급여가 끊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자립하기를 좀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제는 그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어가더라도 네. 급여에 따라서는 그 소득 그 계층에 따라서 다른 급여는 예를 들면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다든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예. 개선을 해서 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요. 이 정부 복지 사업의 주요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에 이제 최저생계비라는 거는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정하고 그 물품의 시장 가격을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는 경우에 예.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위소득 개념을 쓰면 예. 모든 그 국민들을 쭉 소득 그 계층별로 줄을 세워서 가운데 있는 분의 소득을 이제 중위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상대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 네. 그 중위소득도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그 복지 지원도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